안녕하세요. 도쿄에 사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국 남자인 저와 일본 여자인 아내와의 원거리 연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프로포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프로포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인 제가 일본인 아내에게 진행을 했었던 프로포즈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여기 뉴욕에서 글씨 너무 못 쓰네. 뉴욕에서 프로포즈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얘가 왜 뉴욕에서 프로포즈를 진행을 했는지, 왜 이렇게 좀 거창하게 프로포즈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순서는요,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즈 개요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프로포즈를 준비를 했느냐, 이런 내용이죠. 굳이 왜 이렇게 좀 거창하게 뭐 뉴욕까지 가서 왜 이런 걸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가 썸네일에도 좀 써놓긴 했습니다만, 여자 마음 모르는 뭐 하남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하남자라는 표현도 세상 태어나서 좀 처음 써보긴 하는데, 아무튼 어릴 때부터 너무 삭막하게 자랐다고 해야 될까요? 좀 고생도 많이 했었고 지방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뭐 생일 같은 거 챙겨받은 적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를 생일을 챙겨주고 제가 그 챙겨준 걸 또 받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삭막하고 건조하죠. 그래서 연애할 때 아내한테 기념일 같은 거 챙기는 것도 제대로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운하게 했던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프로포즈만큼은 여기 있죠? 프로포즈만큼은 정말 열심히 제대로 준비를 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아내한테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포즈만큼은 정말 기억에 남게끔, 좋은 추억이 되게끔 멋있게 잘 할 테니까 한번 맡겨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러다가 신문기사 같은 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건 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프로포즈 반지를 준비를 해서 프로포즈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중요한 건 장소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게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원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매년 한국이나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여름 휴가를 같이 보내는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3년째 연애하는데 그때 당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뉴욕을 가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다. 후보지 중에 하나가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미 프로포즈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야겠다. 뉴욕에서 하면 되게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이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후보지가 뉴욕이 나왔을 때 뉴욕을 가고 싶다, 내가 안 가봤으니까 뉴욕 가보고 싶다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포즈 계획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장소가 뉴욕으로 정해졌고, 이런 거창한 프로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뉴욕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브루클린 브릿지 밑에 쪽이어서 브루클린 지역 쪽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2015년 7월에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 반지는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했었고요. 뭐 아내도 제가 언젠가는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야, 이거 우리 반지 맞추러 가자, 프로포즈 할 거니까 반지 맞추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서 종로에 있던 당시에 그 효성 주얼리 시티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데서 맞췄어요. 다이아몬드 0.5캐럿 들어간 반지를 미리 맞춰가지고 아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지를 맞췄고요. 식당 중요하죠. 제 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식당 어디서 근사한 데 없을까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더 리버 카페라는 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는 그 7월 달에 할 예정이었으니까 한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이메일로 예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고생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안 되는 영어에도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뷰가 괜찮은 곳 있으면 좀 그쪽으로 예약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3개월 전인가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포즈 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스냅 사진으로
그 찍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포토그래퍼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메일로 예약을 해가지고 날짜를 조율하고, 그리고 프로포즈 할 예정인데 어디서 하면 좋겠냐는, 이렇게 좀 코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동선으로 움직이면 되는지 막 이런 부분들도 메일로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추천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 촬영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뉴욕에서 했고, 시기는 7월에 진행을 했고요. 2015년 7월이었습니다. 반지는 한국에서 마쳤고, 식당은 리버카페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반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반지 관련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이미 드렸는데요. 아내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미리 반지를 맞추러 가가지고요.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0.5K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고요. 프로포즈 반지라는 게 프로포즈 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반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도 결혼 반지랑 같이 이렇게 커플로 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뭐 파티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같이 끼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내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든지 고려해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차피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걸 결혼이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포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미리 맞춰 놓고 마음에 드는 걸로 맞춰놓고 언제 할지 이렇게 제서하시는 게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미리 맞춰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는 이거 효성 주얼리시티 아모르 주얼리인가 뭐 그런 데서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여기서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반지라는 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스가 나고 이렇게 상하고 그러거든, 표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메인테넌스 맡겨서 다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메인테넌스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그럴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결혼하셔서 한국에 사실 거면 한국에서 맞추시고, 일본에서 사실 거면 일본에서 맞추셔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프로포즈 준비 관련된 두 번째 내용으로 레스토랑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더 리버 카페 발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더 리버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게 브루클린 브릿지인 것 같은데 이 밑에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맨하탄 지역이고 이쪽이 브루클린인데 이쪽 바로 밑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이쪽 호텔은 저희는 맨하탄 쪽에 있었는데 택시 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 모습인데 내부에서 바라보는 맨하탄 쪽 모습인데요. 멋있죠. 이게 아마 그 해질녘 5시나 6시쯤에 봤던 그 맨하탄 풍경이고요. 이게 이제 식사하던 도중에 한 7시나 8시쯤 되었을 때 야경입니다. 진짜 분위기가 되게 좋고 좋더라고요. 예. 저희는 한 3개월 전에 제가 미리 예약을 했었고요. 아내한테는 이건 물론 비밀이었고요. 제가 다 꽁꽁 감추고 있다가 당일날 오늘 식사는 여기서 할 거야 하면서 이동을 해서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이런 데서 해? 이러면서 아주 아무튼 예약을 영어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카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금 관련해서 혹시라도 제가 노쇼 해버리게 되면 신용카드로 그거를 이제 물려야 되다 보니까 이메일로 신용카드 번호도 전달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별 탈 없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전달 드리고요. 위치는 딱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아주 그냥 근사하죠. 예. 여기는 아마 4인석이나 5인석 되는 곳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앉았던 2인석은 엄청 좁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죠. 프로포즈 준비 세 번째로는 포토그래퍼, 사진 관련된 내용인데요. 프로포즈 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포토그래퍼 분들을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한국 분들이 하시는 그런 스냅 사진 서비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메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예약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프로포즈 할 때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프로포즈 위치는 어디서 하시면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동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냅 사진처럼 찍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렇게 포즈도 잡아주시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뉴욕 솔직히 사시는 분들이야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몇 번이나 가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또 가보고 싶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때 이렇게 스냅 사진 같은 거 남겨놓으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딸내미랑 아내랑 또 뉴욕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시에 그 사진 찍어주셨던 분한테 이렇게 사진을 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일부러 좀 사진을 쬐끄맣게 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한 300장 찍었나? 1시간 동안 되게 많은 사진을 찍긴 했었는데, 그 사진들이 상당히 지금도 인생샷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예쁜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프로포즈 당일이 밝았습니다. 당시 했었던 프로포즈 순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식사는 또 어땠고, 사진 촬영은 또 어땠고, 프로포즈는 또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실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프로포즈 식사죠. 프로포즈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이랑 낮에는 뉴욕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아내한테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는 드레스를 입고 저는 스우트를 입고 택시를 타고 리버 카페로 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해줬던 게 5시 이후에는 드레스라든지 정장을 꼭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드레스 코드를 안내를 해줬거든요.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아무튼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이동을 해서 안내를 받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앉았던 2인 테이블인데요. 정말 좁죠. 저희가 먹는 그 플레이트랑 그리고 음료 정도, 그리고 연장 정도 놓을 수 있는 곳 외에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손수건이랑 카메라 놓을 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좁긴 좁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짐 많이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보관을 해주긴 하는데 이 위에 놓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좁긴 좁았는데 그만큼 그 요리랑 그리고 아내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먹었던 요리인데, 요리 이름 같은 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좀 전달을 드리는데, 사진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에피타이저로 먹었던 푸아그라인데요. 제가 푸아그라를 이때 처음 먹어봤어요. 인생 처음으로. 약간한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요런 푸아그라 한 조각이랑, 그리고 푸아그라를 어떻게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무슨 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빵이랑 발라 먹고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아니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푸아그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때 당시에 처음 하게 됐네요. 아무튼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치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도 엄청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메인 디쉬로 저는 이 스테이크 어디였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 부드럽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시켰던 건 오리고기였던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건가? 옥수수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와인 같은 거는 이쪽에서 추천해주는 레드 와인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마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이 레스토랑이 브루클린 브릿지 밑에 있다 보니까 그걸 형상화한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거였고요. 여기 자그마 잘 안 보이는데 미니 마카롱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에피타이저랑 메인 디쉬 그리고 디저트, 아마 마지막에 커피 같은 게 나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플러스 여기다 와인 같은 거 해가지고요. 아주 맛있게 분위기 좋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결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결혼식 준비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하면서, 아, 얘가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각오해라, 너 각오해라. 아마 아내도 그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여기 미국 가서 좋은 레스토랑 간다고 하니, 아, 얘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는구나,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식사를 좀 진행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될 때, 아,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슬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냥 나가자고 하기엔 좀 생뚱맞은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당시에 8시 반인가에 레스토랑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포즈 했을 때 이동 루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리버 카페가 여기 있죠. 여기서 식사하고 나와서 요 근처에서 그 포토그래퍼 분이랑 만나가지고요. 아내한테 내가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 뉴욕 왔는데 기념사진도 좀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포토그래퍼 분한테 부탁드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주시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아마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나,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제인스 캐러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프로포즈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코스는 포토그래퍼 분께서 짜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이쯤이었나? 그래서 여기서 덤보라는 곳, 여기서 이제 맨하탄 브릿지를 보면서 찍는 사진이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진 찍고 프로포즈하고 또 계속 이동하면서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포즈 했었던 장소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제인스 캐러셀이라는 곳인 것 같은데, 회전목마가 실내 안에 있고 밖에 이렇게 유리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탈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있었을 때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반짝반짝 빛나면서 조명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쯤 와서 막 사진 찍고 이러다가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프로포즈를 여기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당시에 프로포즈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 쬐끄맣게 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도 좀 하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나와가지고 이동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걸어주시면 사진 찍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놨던 건데, 딱딱하죠. 이게 나이 먹어도 이게 사진 찍으면 딱딱해지는 것 같아. 이게 프로답지 못해.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은 사진을 칼라랑 흑백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브루클린 블리지를 배경으로 찍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또 이제 이게 아마 프로포즈 하는 곳, 제인스 캐러셀 앞에 있는 곳에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찍고, 그리고 프로포즈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덤보에서 뒤에 이건 뭘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이제 포토그래퍼 분께서 아주 그냥 친절하게 동선도 잘 짜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찍어주셨던 사진들이 지금도 정말 그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진은 정말 부탁드리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망의 프로포즈 순간의 사진인데요,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정도로 해서 사진을 좀 공개를 좀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서가지고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난 부족한 놈이다만 그래도 나 믿고 평생 함께 해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청원 반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상황에서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 요지는 부족합니다만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그거, Would you marry me? 물론 일본어로 얘기를 했었죠. kết婚して ください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내가 하이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는 프로포즈를 했었고요. 네, 그럼 프로포즈 관련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프로포즈 관련해서 우선 자평을 해보자면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았던 저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속상하게 하거나 좀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했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는 사람을 믿고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아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이 프로포즈라고 하는 형태로 좀 제대로 잘 표현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땐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뭘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좀 낯뜨겁고 좀 분수에 안 맞고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제대로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고 나서 후회하시면 좀 어떨까 싶네요.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제 얘기 좀 전달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프로포즈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혼 반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청혼 반지는 한국에서 했었고 0.5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비용은 대략 지금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150에서 18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은 코스 요리 플러스 와인 몇 천여 잔 정도 마시고 팁이랑 포함을 해가지고 대략 560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 사진 관련해서는 1시간 정도 사진 촬영을 했었고 대략 200~300장 정도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금액은 300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든 비용은 이 정도인데요. 상당히 가치 있는 곳에 잘 썼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요리도 먹을 수 있었고요. 근사한 곳에서 분위기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프로포즈하는 시점에서의 좋은 사진들도 남길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청혼 반지는 뭐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아무튼 프로포즈 관련된 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들 좀 안내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남자인 제가 일본 여자인 아내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당시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 아니었을까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역시 프로포즈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